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5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보게 되면,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죠. 포스터를 보게 되면, 맞춤법이 맞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역할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 휴게실 신설 뭐예요? 휴게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틀린 게 없고 마지막에 보면 각반 축구공, 농구공, 비취가 아니라 뭐예요? 비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 우리는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본문을 가보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꽃이다를 적어야 할 때 어떤 사람은 꽃이다, 어떤 사람은 꽃이다. 자, 둘 다 지금 발음은 똑같은데 뭐의 차이가 보이고 있어요? 표기에서 차이가 보이고 있죠. 표기에서. 자, 해서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 꽃이다 적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으려고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는데 이걸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다. 즉 한글 맞춤법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보면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의 제1항에는 자, 가장 기본 원리, 기본 대전제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소리대로 적는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두 가지 규정이 이제 함께 공존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위를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자, 요 표기가 있는데 소리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꽃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표음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자,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형태소를 밝혀 적는다라는 거거든요. 형태소를 밝혀 적으면 즉 의미를 밝혀 적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요? 꽃이라는 이 플라워의 의미를 살려서 꽃이 이렇게 적는 거를 우리는 뭐 표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해서 보게 되면 위 규정은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표준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를 규정한 것이다. 또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하늘, 오리, 날다 등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예이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가봅시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자, 예를 들어 읽다, 읽어, 읽고, 읽는은 소리대로 적으면 자, 어떻게 돼요? 읽다, 읽어, 읽고, 읽는. 자,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무엇대로 적은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즉 표음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적으면 문제가 뭐예요? 의미 파악이 된다, 안 된다? 도무지 의미 파악을 할 수 없다. 즉 이게 바로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을 붙인 것이다.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의, 즉 뭘 밝혀 적는? 의미와 형태소를 밝혀 적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놓으면 얘다. 봅시다.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꽃이 이렇게 적으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닭꼬치인지 플라워의 꽃인지 의미 파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지금 꽃이에서 치읓 받침을 받쳐주게 되면 플라워의 의미가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독서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보게 되면 파악하기 쉽게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의미다. 이렇듯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는 방법과 첫 번째 의미 원칙이죠. 표음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법, 이거는 표의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시킨 표기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띄어쓰기와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의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자, 띄어쓰기의 규정이 뭐예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단어의 뜻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조사라고 이야기했었죠. 조사. 자, 위 규정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인 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어를 단위로 하여 글을 띄어쓰도록 한 것. 즉 이게 띄어쓰기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예컨대 남을 좀 줘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문장이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 띄어쓰기가 엉망이죠. 이런 거는 의미 파악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한글 맞춤법의 모든 규정은 무엇을 파악하기 쉬운 의미를 파악하기 쉽기 위해서 규정된 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문장들을 단어를 단위로 해야 나, 물, 좀, 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나물, 먹는 나물이죠. 좀, 줘 이렇게 띄어 쓰거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 이렇게 써야지 어떻게 문장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자립할 수 있는 즉 자립성을 기준으로 할 때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분리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분리성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조사도 단어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말은 단어를 띄어쓰기 단위로 삼고 있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긴 하지만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므로 그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한다. 즉 조사는 띄어쓰기 한다 안 한다?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말에 어떻게 붙여서 쓴다라는 거죠. 즉 조사는 예외 규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해. 뭐예요? 나는 보조사. 너를 다 어떻게 썼어요? 붙였었지. 자,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놓은 어문 규범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잘 알고 그에 맞게 표기하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학습활동의 내용은 사실 짚어볼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